안녕하세요. 신화로 읽는 심리학 28강 12장 책임감을 가지라. 오늘 신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노스 왕과 황소입니다. 미노스 왕과 황소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는 왕위를 얻기 위해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받은 신성한 흰 황소를 그 아름다움에 반해 사적인 소유로 가로챕니다. 이 배신과 소유욕은 신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고,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파의 왕비에게 저주를 내려 그 황소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품게 합니다. 결국 파시파의 왕비는 황소와의 결합을 통해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되는데, 이는 미노스의 초기 배신과 소유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신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화는 청동기 시대 신화죠. 이 청동기 시대는 어때요? 계급 사회죠. 이 계급 사회의 미노스 왕이 이러한 포세이돈 신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타락해 가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죠. 이렇게 된 이유를 저는 미노스 왕 한 개인에게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된다 봐요. 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에 부닥치거든요. 부닥칠 때마다 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근데 그 고민을 풀려면은 내 문제로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로 봐야 돼요. 내 문제는 전부 인류의 문제고, 전체 사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미노스 왕과 황소 신화도 저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 문제 동시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 사회의 미노스 왕하고 계급이 없던 구석기 시대 원시 공동체의 부족장하고 대비해 보면 좋겠죠.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미노스 같은 절대 권력자가 없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없으니까 부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의 구성은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권력이 순환되거나 분산되었다. 그러다가 약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 이후에 계급사회가 생기죠. 이 생산물이 생기면서 남는 생산물이 생겨요. 그것을 가진 자가 있고 그것을 뺏긴 자가 있죠. 이 계급이 분화돼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 농업혁명을 인류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못 살게 된 거죠. 생산에 늘어나면 다 잘 살게 돼야 하는데 오히려 못 살게 된 거예요. 이건 참만 일이 아니죠. 부족장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공동체 전체가 권력을 감시하며 평등의 리듬을 유지했다. 그렇죠. 그다음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계급 분화가 되고 권력은 점점 신성화되고 절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노스 왕의 신화를 보면서 청동기 시대의 왕권 타락으로 해석하면서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면서 사회 문제를 봐야 된다 봐요. 이것은 저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해결될 문제라 봐요. 민주주의. 모든 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권력이 통제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한 개인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봐요. 성인 군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해내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지만은 또 민주주의면 동시에 자본주의죠. 이 자본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몰아치면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막 서로 경쟁하며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자본주의는 자본 정식을 위해서 한 개인을 모랄처럼 만들어요. 근데 민주주의는 어때요? 한 개인이 되지만 서로 연대하고 협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자본주의와 잘 조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 나라들이 저는 유럽, 독일 같은 나라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 보거든요. 그런 데서는 시민이 연대해서 자본을 통제해서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자본주의 천민자유제만도 쓰잖아요. 그 자본주의 많이 극복돼야 될 문제가 우리 많거든요. 이런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외로운 존재를 만들어요. 모랄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랄처럼 흩어지지 말고 서로 연대하는, 시민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래야지 자본도 건강해지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도 사회 문제로 보면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자살률이 엄청 많잖아요. 이 근원에는 외로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외로움에 대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김경미. 나뭇잎 한 바구니나 화장품 같은 게 먹고 싶다. 그리고 말들은 무엇하려 했던가. 유리창처럼 멈춰서는 자책의 자객들. 한낮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누워 나무들에게 사과한다. 지난 저녁부터의 발소리와 입술을, 그 얕은 신분을, 외로움에 성실하지 못했던 미안해, 그게 실은 내 본심인가 봐. 아무래도 책상 밑이나 신발장 속 같은 좀 더 깊은 데 들어가 자야겠다. 그러한 동안 그대여 나를 버려다오. 아무래도 그게 그나마 아름답겠으니. 이 시에서 보면은 나를 버려다오. 아무래도 그나마 아름답겠으니. 나를 버려달라는 거죠. 나를 버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적생이들 죽어야지 살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술 마신 다음날 늘 부러지죠. 이럴 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술 마신 뒤의 부끄럼 속에 외로움을 성찰하죠. 버려지면 에고가 죽어요. 나는 죽었다. 소크라테스 나는 모른다 하면 알게 되거든요. 죽었다 하면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셀프가 있어져 버렸죠. 그래서 자아를 버려 참나가 깨어나는 삶, 참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단독자가 되어서 남과 연대하는 삶.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민주주의가 온다고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미노스 왕 같은 불운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건강한 지도자가 나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야 될 문제를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서왕의 병시군대 276쪽을 272쪽을 보죠. 272쪽 아서왕의 병시군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서왕과 왕비의 대화로 이루어진 짤막한 이 이야기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인격은 포만감이 아니라 몸부림을 통해서 다듬어진다. 오랜 격변의 세월 끝에 아서왕은 평화를 이루었다. 그는 막대한 자원과 군대를 동원하여 적들을 괴멸하거나 적과의 화해를 도모했고 마침내 불이튼 전역의 군주가 되었다. 이를 위해 아스원은 최고의 기사와 전사를 끌어모았다. 그들은 모두 명세에 걸맞게 왕을 위해 싸웠다. 마침내 평화를 이끌어낸 아스원은 이제 군대를 어찌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공을 세운 군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는 경제도 문제지만 이 군인들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이루고 난 뒤에 분쟁 때보다 더 큰 아픔을 맛봐야 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어요. 오랜 꿈을 이루고 난 뒤에 더 이상 이루어야 할 목표가 사라졌어요. 꿈이 이루어지자 공허가 밀려온 거죠. 부와 명성을 쌓은 이들이 정서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극기와 암호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아서의 기사들은 온갖 역경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던 아서의 단면을 상징한다. 그러나 싸워야 할 대상이 사라지고 나면 끌어오는 의욕을 어떻게 분출할까? 평화로운 때에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없어지면 군인의 왕성한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기 마련이다. 군인만이 그렇지 않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누구든 목표를 달성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서왕의 평시 군대 문제도 저는 이 개인의 그 아서왕에 있는 그 군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역사적 사회적 문제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석기 시대하고 하면 대부분 좋겠죠. 저는 구석기 시대 원시사회가 인류의 원형이라 생각해요.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계급 없는 사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았죠. 그러다 계급 사회 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은 계급 없는 사회를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 중심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어때요? 군인이 따로 없었어요. 전사, 군인이 따로 없었죠. 평소에는 노동을 하다 일상적인 그 직업을 갖고 살죠. 그러다가 필요하면 전사가 돼요. 그리고 또 사령관이 크게 공을 세우고 오전하에 싸워서 그래도 공을 인정 안 해줘요. 저는 이게 그 큰 지혜라 보거든요. 밖에서 큰 공을 세우면 우리는 당연히 공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그 명예를 기려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명예를 평소에 누리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자꾸 오만해지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만한 모습 보면 존경하겠어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원시인들은 공을 세워도 인정 안 해줘요. 그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을 세운 걸로 만족하는 사이가 전 좋다고 봐요. 내가 큰 일을 해서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거 성취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만족해야지. 그걸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 그러면 본인도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시 사회가 지혜롭다 봐요. 근데 이제 문명사회에서는 공을 인정해 주죠. 이 아성화의 평시 군대 문제는 그 문제라 봐요. 공을 크게 세웠으니까 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문명사회에서 인간답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현대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공을 세워도 의연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내 욕망을 봐야 된다 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 크게 보면 돈, 권력, 명예죠. 돈, 권력, 명예를 이제 추구하는데 세속적 욕망이잖아요. 추구할 때 이걸 계속 찾아야 된다 봐요. 이게 정말 성찰해야 된다 봐요. 뭐 심히 내 욕망을 바라보면은 가짜인지 진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욕망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계속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래 되면 이게 꿈이 되죠. 욕망이 꿈이 돼야 된다 봐요. 그러면서 꿈을 이루는 과정은 충동을 해야 된다 봐요. 그 순간순간 만족해야 돼요. 내 깊은 내에서 올라오는, 서서 올라오는 기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충동은 실직에서 올라온다. 약간이 그러죠. 생각을 내려놓고 그 꿈을, 감각을 열고 충동을 반복하면서 만족해야 돼요.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뭐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전 글을 이렇게 자주 쓰죠. 글을 쓸 때 어때요? 글을 쓰는 욕망도 있죠. 저도 막 유명히 싶죠. 그러나 그 욕망이 있지만은 글을 쓸 때만큼은 서서 올라온 그 기쁨을 느껴요. 막 꿈이 이루지 않아도 그런 막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순간순간 만족해요. 저는 이 힘을 기르는 게 좋다 봐요. 까미가 그런 얘기했죠. 그 시지포스가 형벌을 받고 바위가 내려오면 올리고 내려오면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집중해 봐요. 그러면 시지포스 미소를 볼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처럼 순간순간 만족하는 거 충동의 힘이 있어야 된다 봐요.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민들레 초등학교 1학년 쓴 시입니다. 저런 어제 학교 안 갔더니 하마 이케나 민들레가 피었어. 아이가 어제 학교 안 갔다 오늘 오니까 하마 민들레가 피었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올챙이 올챙이 발이 나왔네. 올챙이 뱃속에 발을 감춰뒀지. 이런 경이로움. 또 이제 황인숙 시인이 쓴 바람 부는 날이면 남자들은 모르리 불판을 뒤흔드는 저 바람 속에 뛰어들면 가슴 위까지 솟아오르네 그때잘 상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순간적인 충동. 이렇게 될 때 저는 그 순간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공을 이뤄도 돼요. 내 만족했기 때문에 저는 공에 연연할 수 있다 봐요. 그렇게 해서 공을 이뤄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그 충동적인 삶이라 봐요. 락강이가 순간의 충동, 소설을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는 그 솔로몬의 판결을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유명하죠. 그 두 창녀가 솔로몬 앞에서 와서 섰다. 한 계집이 이렇게 말했다. 나와 이 계집은 한 집에 삽니다. 내게 아기를 낳고 4일 지난 후에 이 계집도 해산하여 저와 함께 있었지요. 그 두 여자가 와서 내 아들이다 막 서로 그 주장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해가죠.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눠주겠노라. 이런 건데요. 진짜 엄마는 양보하잖아요. 가짜 엄마는 놔두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롭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이 쓰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좋다 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께서 저희 백성을 재판할 수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항상 들으려고 해야 된다 봐요. 내면의 소리에. 내면에 우리는 신성이 있잖아요. 셀프, 본성, 영혼, 참나, 로고스.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다이몬. 이런 신의 소리 아래 들어야 된다 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저는 지혜롭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혜로운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밤비, 백거이, 철이런 귀뚜라미 우는가 했더니 뚝 그치고 기름 적은 등잔불도 꺼질 듯 다시 밝아져. 창밖엔 밤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파춘잎이 소리를 내지. 그죠? 그 방에 있죠. 백거이 시인은. 근데 밖에는 귀뚜라미가 울어요. 근데 듣고 있죠. 근데 그 듣는 소리에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 적은 등잔 꺼질 듯 다시 밝아져. 창밖엔 밤비가 내리고 있구나. 이제 밤비 소리 들리죠. 그때 밤비 소리가 어때요? 어때? 밤비 오는 소리 아니니까 찻잎이 소리 내는 걸 듣고 알아요. 빗소리가 팥소리가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수만 백거의 시는 어때요? 혼자 있지만 천지자연과 함께 파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이렇게 될 때 내면 소리 들리죠. 내 혼자, 나라는 거. 강고한 내가 바위같이 성을 쌓고 있으면 어때요? 내면 소리가 안 들려요. 내면 소리는 우주하고 연결될 때 내 안에 영혼이 깨어져. 우주하고 하나인 영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이런 시가 백거이 같은 이런 마음, 항상 모든 감각을 열고 천지자연과 소통하는 내 마음. 그럴 때 신의 소리가 들리죠. 이럴 때 지혜로운 삶이 된다 봐요. 항상 나. 그죠? 집착증, 강박증이 걸리면 안 돼요. 자아를 풀어놓고 세상과 소통하는 나. 온 감각이 세상하고 주고받는 세상의 리듬 속에 들어가는 이럴 때 저는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백거의 이름도 좋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존재할 때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